안녕하세요. 현아와 길곳의 도시 이야기 현아입니다. 오늘 도시 이야기는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당신에게 보석같이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고 질문합니다. 핸드폰이요. 장난감이라. 저는 친구요. 친구요. 동기 사랑입니다. 동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인형이요.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요. 아들. 네, 저희 아들 재호야. 가족이요. 아무것도 안 소중하고 나는 가족들밖에 안 소중해요. 그래도 가족 아닐까요? 가족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해요. 아이 인간이 별로 귀하지. 보석같이 소중한 것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영상 속의 시민들처럼 어쩌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떠오를 수도 있고,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이웃, 그리고 특히 가족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은 무엇인지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내가 생각하는 전주의 보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세요. 방송 중간에 초대 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전주의 보물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따뜻하게 생각하게 하는 노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과 함께 도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길벗의 일침. 길벗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획 문화도시 전주 시민이 묻고 답하다의 문을 열며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각 도시의 자산과 문화적 역량을 엮어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사업,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시도 당당히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3년간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 과연 전주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2005년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던가요? 전주는 흔히 소리의 도시, 맛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민 스스로가 향유하고 인정하며 외부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 아닐까요? 앞서 사업을 펼친 도시들에서 성공적인 모델도 아쉬움을 남긴 사례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전주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네 차례에 걸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시민과 괴리되지 않고 시민에 의해 향유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전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전주의 미래입니다. 시민들과 상관없는 문화도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문화도시 사업은 관계자나 행정관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도시 전주가 완성될 것입니다. 도시 이야기가 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전주의 문화도시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담아가고자 합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네요.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왼쪽 세로로 걸린 현수막을 자세히 보면 3캐럿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구미가 확 땡기지 않나요? 아마도 축제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영상의 첫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사진 중앙에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오늘 도시 이야기에서는 익산 문화도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생방송으로 전환된 3월 이후에 첫 번째 주제기획으로 문화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2019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년 40억씩 5년간에 총 200억을 지원하면서 전국의 문화활동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이후 정부가 추진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현재 전국 24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2차로 완주문화도시, 3차는 익산문화도시, 4차 고창문화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전환된 첫 도시가 전주가 되었죠. 2025년부터 이렇게 전주는 문화도시 사업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로 법정문화도시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원도현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전북연구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또 현재 원광대학교 게임 콘텐츠학과 교수님으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센터장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원도현입니다. 네. 익산문화도시를 지금 4년째 네. 하고 있고요. 본래 시작했던 시기로 따지면 예비도시를 준비했던 네. 2021년부터 네. 예, 그래서 21년, 네. 20년이죠. 20년 그리고 21년에 예비도시 네. 그리고 22년에 본지정 네. 받으면서 해왔으니까 5년째네요. 5년째입니다. 5년째고요. 예, 그렇게 활동해오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는 게임 콘텐츠학과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사회적 경제학과를 사회적경제학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게임 콘텐츠학과가 약간 과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전에 예, 원래 이제 디지털 네. 콘텐츠 공학과였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나 또는 이제 일선 학교에서 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 저희가 게임 콘텐츠 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 네. 훨씬 많이 오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게임 잘하는 친구도 받아주나요? 게임 잘하는 친구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네. 게임 개발의 미래의 개발자를 꿈꾸면서 오는 학과입니다. 저 아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죠. 대학원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래요. 사회적 사회적 경제 경제.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원이니까 관심 갖고 그래요. 원광대에 사회적 경제 관련한 과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이다 보니까. 네. 그게 언제부터 지금?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데 2015년에 시작했고요. 2015년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석사, 박사과정이 다 있고 그리고 일반 대학원으로 지금 박사, 석박사 합쳐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수가 한 15명 정도. 그리고 많다. 졸업생들과 수료생들 포함하면 이제 60명 정도가. 그래요. 사회적 경제 관련한 대학원에 그렇게 과가 따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희 많지 지역에서.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대학원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아마 지금도 대학원으로 존재하는 건 저희가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하고 있는 건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아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보다는 익산 문화도시지원 센터로 해서 센터장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앞서 길벗의 일침에서 기획 의도를 또 소개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좀 문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화도시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어떤 사업이고 또 이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9년에 정부에서 이제 이 지역 문화를 진흥하고 그리고 지역이 문화적으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문화 쪽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거나 또 일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문화도시라고 딱 지정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지정되지 않는 도시의 상황도. 그럼 지정되지 않는 도시는 문화도시가 아닌가? 그렇죠. 되게 이제 이상한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한 도시가 이게 산업적으로 또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델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거점 역할을 하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도시의 주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든다. 근데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작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최초의 출발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문화 예술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시의 어떤 새로운 경쟁력,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작업까지 끌어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의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1차로 5개, 2차에 5개, 그리고 저희가 3차 됐을 때 6개 도시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도시죠. 그런 사업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구나. 문화도시 사업이 또 전주가 문화도시 사업 되다 보니까 전주 시민들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주하고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제 기존 전주는 이제 K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는 새로운 이제 이 트랙이 좀 달라졌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산 지원 기원도 좀 크고 그런데 요즘 정부가 하도 어려워서 예산 지원이 다 안 될 거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했던 금액이 연간 20억 그리고 도와 익산시에서 매칭을 해서 20억에서 40억. 40억에서 처음에는 이제 5년에서 20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억에서 150억 사업으로 이제 연간 1년에 30억씩 5년간 하는 사업 이렇게 이제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도시가 스스로 성장해가는 문화적으로 그런 걸 목표로 했죠. 그러나 쉽진 않죠. 그럼요. 이게 갑자기 150억
그 예산이 투여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딱 5년 됐으니까 스톱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 이후에 자생적으로 해라라고 예. 하는 게 5년이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죠. 아,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네. 5년간 150억으로 도시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이 네.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근데 모든 도시가 다 문화라고 문화도시.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화도 네. 지정되면서 네. 그런 이제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면서 도시의 문화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래요. 저변을 넓혀가고 네. 좀 도시가 좀 예쁘게 만들어지는 예,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걸 꿈꾸는 게 문화도시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좀 익산의 상황도 궁금해서요. 예.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영도를 예, 다녀서 예, 문화도시가 이제 그 영도가 작년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도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다녀왔고 보니까 거기는 좀 연결도시라고 하는 좀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민이 함께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게 네. 문화도시 자체가 네. 어떻게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느냐. 예. 이게 이제 핵심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만 처음에 문화도시 출발점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도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영도도 아주 파이팅 있게 네. 굉장히 잘한 도시였고요. 특히 고윤정 센터장은 네. 본인의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올해 작년으로 끝났지만 네. 나름대로 이제 부산 영도구에서 네. 사업을 좀 또 개생해가겠다 다른 이런 활동을, 이제 네. 예, 그런 활동을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도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제 익산의 경우도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출발을 같이 했었죠. 근데 시민들이 네. 이게 참 저희도 처음에 고민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 네. 시민들한테 우리가 짜놓은 어떤 모듈을 놓고 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짜놓고 네. 들어와 네. 이게 진짜 시민 주체냐? 그럼 시민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들어와서 본인들이 네. 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네. 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내가 주인됨을 느끼게 해주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면 벌써 시민은 손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좋긴 네. 좋은데 네.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그냥 프로그램 네. 참여자로 끝나는 거고요. 네. 수동적으로. 예. 대신에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가지고 만들어봐. 네. 그러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네. 되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치 사회적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정책 결정이 느리고 힘들듯이 이제 그런 모델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은 뭐였냐면 네.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틀을 네. 열어놓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되 네네. 모듈을 만들어 네네. 플랫폼 만들어 놓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335라든가 문화마을 네. 29 그러면 네네. 문화마을 29가 이제 익산시의 29개 읍면동이거든요. 29개가. 그렇군요. 그래서 문화마을 29예요. 그러면 네. 29개가 네. 익산이 문화도시가 되려면 29개가 문화마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마을 네. 29 사업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동에 또는 면에 또는 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네.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최소한의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해주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었죠. 완전히 잘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나름대로 틀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사업이 그렇죠. 고민이 처음부터 예. 딱 세팅해서 갔다기보다는 예. 이제 시민들하고 호흡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시민들한테 장을 만들어줬을 때 그렇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 이거를 안에서 주체성은 시민들이 네. 발현해라. 끊임없이 예. 이렇게 밀고 당기는 연애하듯이 그렇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네. 내고 그 아이디어를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제출하면 그걸 심의를 통해 그것도 시민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른바 이제 시민 활동가라고 부름직한 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활동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표는 그분들이 문화도시가 네. 끝나더라도 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 노력이나 또는 네. 개인적인 뭐 약간의 부담들을 네. 해서라도 이걸 꾸준히 이어가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갖게끔 또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문화도시 시민 참여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속 가능성의 목표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게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런 활동 원하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그렇게 하더라도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하고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가 흥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무엇들이 시민들의 욕구가 중요한 욕구로 저는 시민들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네. 이제 우리가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렇게 허영심, 개인의 어떤 사욕과 공익이라고 하는 접점 속에서 일은 언제나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가 없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시대에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이게 문화도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어떤 특정 개인의 수익 사업이나 개인의 사업을 도와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 중에 보면 시민들이 자기 직업과도 관계가 없고 또 자기 먹고 사니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이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업에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 주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확산되거나 더 많아지거나 이런 데는 조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여기 공동체 라디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저희들도 다 일반 시민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계속 확장되거나 또 확장되는 분들에게 또 그만큼의 일거리를 주거나 공간을 만들어주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도시의 문화라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변화가 그래도 문화도시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정을 시키셨고 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제 처음 문화도시 의도라고 하는 게 좀 이런 시민들의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자, 문화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변해가면서 너무 지금 빠르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에서는 과연 이런 과정 중심의 사업과 뭔가 시민 주체성 측면에 있어서 좀 변화가 될 것 같은. 아니 정부가 분명히 변화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도시들이 시민 주체, 시민 참여 그리고 도시의 브랜드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방향성은 결과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새로운 문화 산업이 일어나고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별로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지만 문화 쪽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지역 전체의 경제 활력을 갖고 와라.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번 정부 또는 문체부가 이렇게 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목표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문화도시만 해도 두 개의 목표가 공존했거든요. 하나 아까 말씀드린 시민 참여라고 한 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가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지원받고 또 도움받고 이렇게만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이걸 산업화시키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그걸 통해서 기업도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문화도 해야죠. 당연히. 언제까지나 문화가 배짱이 노래듯이 놀듯이 그렇게 놀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과제가 굉장히 갈등하면서도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그 후자.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 일자리, 산업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의 경우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대한민국 겁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첫 스타트를 또 끊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같이 뭐 이제 문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문화가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가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마치 다른 산업들 무슨 IT 산업이나 또는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제조업적인 어떤 기반을 가진 산업들과 경쟁하는 단계에 올라가라. 이거는 전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활동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게 문화 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인데 저희가 경험했던 문화도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그런 과정보다는 좀 너무 빠르게 결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게 이제 문체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재부에 가서 돈을 따와야 되는데
기재부한테 가서 뭔가 성과를 딱 눈에 보이게 보여줘야 되지 않니? 문화도시에서 일자리 뭐 200개 만들어서 300개 만들어서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체부의 뭐 이렇게 네.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견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항상 똑같지 말은 안 않아요? 되죠. 문화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정책 사업에 예. 있어서 예. 항상 니네 성과를 보여줘라. 예.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보여줘라. 환산해라. 우린 기재부를 설득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한 말이 안 20년 되는 이상 예. 계속 들어왔던. 정말로 난 네. 메이크 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고민스럽네요. 예, 네. 문화하시는 분들이 네. 영원히 숙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아. 한편으로는 문화로 활동을 또는 이제 문화적인 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끝없이 정부나 또는 이게 이 어떤 재력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네. 생각도 위험하지만 네. 그렇다고 문화를 통해서 너네 완전히 자생해봐. 이것도 되게 위험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네.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문화도시 프로젝트가 그런 의미에서 경쟁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이분들이 했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맞아요.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면 네. 아마 좀 진득하게 정부가 한 10년 지원한다면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5년짜리 사업이고요. 저는 네. 5년 사업에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네네. 좋다. 5년 네. 동안 해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못 만든다면 그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네. 5년 안에 어쨌든 활동가들은 기획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문화도시 사업도 이제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정 됐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급속하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안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다른 모델로서 전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부 욕을 네. 안 하고 싶은데 과거에 문화 특화지역, 네. 뭐 그다음에 문화도시, 뭐 이렇게 이어져 오는 수많은 이 프로젝트 중심의 네. 이렇게 문화 개발 전략이 중심 프로젝트가 좀 너무 정부에 네. 따라서 네. 또는 어떤 특정한 장관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네. 이렇게 이 문체부의 중요한 어떤 사람들의 스피커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바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좀 지원을 많이 안 해도 좋으니 네. 좀 진지하게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의 문화를 키워 도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네. 어떤 핵심적인 사업들을 좀 찾아내고 지원해주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도 네.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네. 문화재단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재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요. 네. 예, 그게 저는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네. 이 문화도시 센터를 그렇죠.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 아니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재단이 있는데 네. 왜 재단은 놔두고 엉뚱한 사업을 자꾸 만들지? 네. 마치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실컷 만들어놨는데 산학협력 특별사업을 자꾸 또 만들어요. 교육부는. 네. 이게 무슨 이상한 이렇게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에서 재단과 이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어떤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재단이 없는 경우에 또 지원센터가 이제 재단으로 변화되는 과정들. 그렇죠. 또는 이 흡수 재단이 있으면 센터가 이 여기 안으로 흡수되거나 또는 이제 좀 약간의 경쟁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들. 오히려 이러한 것이 정부에서 좀 더 싸움을 부추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뭐 않았나? 싸움을 좋아해서 부추기 했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는 경쟁시키는. 그렇게 뭐 이제 재단 따로 센터 따로 이렇게 있어서 좀 경쟁과 이렇게 긴장이 있는 경우 네. 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재단이 없는 곳은 문화도 지원센터가 들어가서 네. 결국 재단으로 전환을 네, 하거든요. 판을 많은 만들어 경우에 놓고. 예, 네. 뭐 예를 들면 김천 같은 경우 그랬고요. 네. 맞나?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런 식은 굉장히 바람직한 네, 칠곡도 그렇고 예, 영도도 영칠곡도 그렇고, 예, 그렇게 이제 되는 네.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재단이 처음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딱 틀어지고 가는 경우 공주, 영등포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익산의 경우는 네. 재단과 도시문화센터가 네. 역할을 달리해서 가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역할을 나누자면 재단이 어떤 시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이 향유, 문화 네. 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네. 뭐 축제를 만들어가고 이런 네. 과정들을 재단이 한다면 네. 문화도시는 시민 참여라는 네. 프로젝트가 있었고 네. 아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익산의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민 참여라는 것과 문화 네. 산업적 측면 두 개를 네. 동시에 봤다고 네. 했을 때 네. 네. 산업 측면에서 봤던 아마 다른 어떤 도시가 가지지 못한 특성이 바로 보석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익산은 그렇죠. 보석의 도시.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석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곳이고 네. 그래서 보석 산업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 발전했던 곳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이 제조업이었고 네. 굉장히 이렇게 어린 이렇게 소년들과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네. 제조업적이었지만 네. 그러나 분명한 건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석 세공까지가 네. 완전하게 한 세트로 이루어졌던 유일한 지역이고. 네. 근데 이게 90년대 중후반에 그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들이 나가면서 쇠퇴를 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쇠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산의 보석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지나가고 쇠퇴가 되면서 거의 이제 이 산업단지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침체돼 있고 정체돼 있고 그렇게 돼버렸죠. 슬럼화 돼버렸죠. 네. 네. 이 공간을 살리고 싶다. 그리고 네. 이 공간을 보석이라고 하는 걸 제조업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자. 네. 왜냐하면 굉장히 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결과물 네, 자체가 사람들의 패션을 완성시켜 나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만 그 얼굴 못지않게 아름다운 장신구들은 이건 사람들의 본능적인 열망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네, 네. 예, 그러니까 패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들은 그런 식의 자기를 표현하고 과시하고 싶은 네. 욕구가 크죠. 그래서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석 네. 산업을 네. 보석을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이걸 그 아이템으로 해서 우리는 보석 문화 도시를 할 거야라고 얘기했고 네. 여기 보석에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죠. 아까 네. 이제 사람. 당신에게 보석은 무엇입니까 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네. 첫 번째는 사람이 보석이다라는 거 하나. 그 실제로 진짜 보석. 진짜 보석. 예, 그 두 네. 가지 그 사람이 보석이다라고 하는 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자고 하는 가치의 표현이었고 보석을 실제로 물성으로서의 보석을 키워나가서 이걸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건 눈에 네. 보이는 거죠. 어.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영등동 산업단지였습니다. 네. 아. 근데 영등동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돼 있고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이걸 좀 일으킬 수 있는 붐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했던 게 보물찾기 축제였죠. 아까 그래서, 첫 장면에서 나왔던. 네, 3캐럿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첫해 22년에는 네. 1캐럿. 아. 그래서 실제로 네. 이렇게 이 뽑아가지고 1캐럿 다이아몬드를 정말요? 줬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걸 그 사람들 모여서 어떻게 찾는 거였어요? 첫 해에는 핸드폰으로 막 보물찾기였어요. 진짜 보물찾기. 옛날로 숨겼어요. 첫 해에는. 예. 꽝도 있고 막 이렇게. 예, 꽝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1캐럿 다이아는 아니라 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금도. 한돈짜리 금 반지 네. 얻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반사가 왔어요. 1캐럿 다이아몬드가 저희 현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약 한 되나요? 1,200만 원 정도. 와우. 예. 와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왜 몰랐지? 그거를 익산 기후속 영등동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세공 솜씨가 뛰어난 분이 직접 예, 하고 그 1캐럿 다이아도 기후단지 있는 사장님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해놓는데 첫 해에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왔어요. 예. 근데 불행하기도 네. 우리가 축제가 3일이었는데 네. 둘째 날 네. 이태원 참사가 났습니다. 아우 세상에. 그 다음 날 완전히 취소됐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보물찾기 하면서 몇몇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좀 넘어진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넘어지니까 우리는 즉시 앰뷸런스 집어넣었죠. 크든 작든 다쳤다고 네. 하는 건 집어넣어서 그럼요. 앰뷸런스가 돼서 병원을 모셔갔는데 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날 수 있었고 다음날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다친 분이 뭐 무릎이 좀 깎였고 잠깐 넘어져서 좀 어지럽다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뭐 전혀 이렇게 이 큰 문제가 아닌 거여서 행사에 문제가 없었는데 불행하게 이태원 참사가 난 그날이죠. 네. 다음날 행사 완전히 취소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렇죠. 한참 못했죠. 예. 그 어떤. 그리고는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지역의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제2의 이태원 참사 여기도 큰일 날 뻔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서 아이고야. 저희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물론 방송은 방송대로 역할을 한 거니까 제가 그걸 네.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정말 다음 해 힘들었어요. 바로 네. 재작년이었죠. 네. 23년에 네. 2회 보물찾기 축제를 할 때는 사장님들이 이번에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네. 더 크게 하자. 그래서 3캐럿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반지가 3번이 나왔습니다. 3캐럿짜리 반지,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이번에 3캐럿은 좀 방식을 달랐죠. 달리 그때는 이제 했나요? AR 게임을 AR 게임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AR을 맞추고 이렇게 이 네. 피카츄 네네네네. 그거 똑같은 방식으로 다니면서 이제 다이아를 잡는 준비하면서 거예요. 살펴본 그 영상 속의 그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탁탁 누르고 그러면 퀴즈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익산의 미륵사지는 누가 세웠습니까? 뭐 이렇게 어느 나라의 탑입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익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퀴즈 같은 거 하면서 결국 이제 뽑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았죠. 재밌었겠네요, 예.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24년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이제 그동안 이런 축제에 대한 조금 이렇게 이 안전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는 이제 귀국단지 내의 사장님들의 네. 뭐 조금 이렇게 이분들이 전적으로 협조를 하긴 하시는데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작년에 못했고 그래서 되게 아쉽죠. 저희로서는 그러네요. 익산문화도시로서는 좀 아쉬운 거였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축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축제 자체가 네. 목표가 네.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이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의미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걸 통해서 보석 체험 산업을 키우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장인들이 그동안 평생을 걸쳐서 갈고 닦았던 그런 기술력이 높은 장인들이 이제 공방을 만들면서 이른바 아르티장으로 성장해 오면서 이분들이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당신들의 그렇죠. 주얼리를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네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자라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도 그 목표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방식은 좀 달려야 된다는 고민들을 갖고 있죠. 그래도 아직 뭐 내년까지가 또 저희가 사업을 예, 그래서 하니까요. 내년도에 마지막 회인데 마지막 피날레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꼭 한번 되살려보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입니다. 문화도시에서 보석과 익산을 연결시켜가지고 잘 많이 재미있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영상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리 동네 보물들 해가지고 실제 사람들 가족들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는 분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사람을 주제로 해서 익산에 숨어 있는 보물 릴레이를 찾기도 하고 그거를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보이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익산의 보석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몰랐으나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내 이웃 또는 보석 같은 노포 보석 같은 어떤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소개하기도 하고 또는 당신이 해봐. 내가 보석이야. 예, 그런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이 됐죠. 그래서 뭐 거의 연간 100여 편씩 제작이 됐는데 그것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제작해서 이렇게 이 공개한 유튜브들이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수는 많은데 콘텐츠 수는 많은데 이게 구독자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시의회에서 야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영상 하나에 뭐 한 200명, 300명 보는 거를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지적을 하시면 당연히 또 그분들은 그런 지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저희로서는 정말 힘들다. 성과를 요구하니까 계속.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의미를 가졌다 해도 많은 사람이 보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다매체 시대예요. 또 유튜브가 하루에 뭐 수십만 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지역에서만도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나름대로 눈에 띄고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보물찾기 하니까 저희 작년에 지금 길버님하고 저 자전거 타거든요. 탕감자라고 하는 그 동호회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동네 보물찾기라고 하는 거를 저희 길버님이 자전거를 통해서 여기저기 기획해가지고 우리 동네 살펴보면 괜찮은 장소가 있고 맛있는 어떤 맛집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건 저희한테 저작권 주셔야 되겠는데. 저희 오리지널 소스가 저인데 그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원래부터 그걸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누구나 어느 지역이나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많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귀함이죠.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제가 익산시에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올라서 그 폭발된 히트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3년이 됐는데도 이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지금 달리 이렇게 다른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투자를 해서 좀 우리의 사업과 또는 익산이라는 도시를 좀 하나를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 인화동의 골목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 골목에 햇빛 비치는 봄날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골목에 꽃 한 송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현대무용을 하는 정말 멋진 무용수들이 이게 이 익산을 표현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을 찍어서 거기에 멋진 음악을 넣어가지고 좀 익산스러움을 한번 그런 방식 표현해 보자 이런 고민들 좀 일상 플러스 예술적인 예. 감성 그래서 그런 뭐 대표작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제 장소성을 살리거나 이런 거는 매우 요즘에는 이미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동동 말고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인화동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가 4년 차인데 올해와 내년에는 인화동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구도심, 구도심. 예, 옛날에 이제 솜리라고 불렀던 익산 옛이름이죠. 근데 그게 오리지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화동이 이제 바로 인접해서는 이 만경강이 있고 그 일제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70년대까지도 호남에서는 가장 번성했던 생로병사가 다 있었던 그런 큰 시장이거든요. 구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그 시장의 역사 그리고 그 골목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희노애락의 사건들을 지금 이제 그곳에 일제 시대에 만들어졌던 일제 시대의 가옥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요? 그 이력구팔 사고 때 거의 다 무너졌는데 그 이력구팔 사고의 방향이 저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보존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익산시에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여러 채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들의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오면 이제 저희들이 문화도시에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그게 이제 좋은데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종료된 2026년 이후에는 이쪽 공간을 중심으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익산이 문화유산 관련해서 지금 크게 사람이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제 백제 유적지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근대 유산하고도 연결고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이제 익산을 그러면 이제 되게 백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백제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백제는 금마 왕궁 이 일대로 형성되었던 옛 익산이고 1995년 행정통합 되기 이전에 이리는 이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리역과 만경강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이게 이 신도시거든요. 그 신도시의 역사는 근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역사가 백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지만 이리라고 하는 신도시의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다. 근현대사를 만나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을 보고 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질문으로는 사실 그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도시 이후라고 하는 문화도시들이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요. 어떤 곡 해주셨죠? 유재석 씨가 예전에 불렀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원하는 거 많으시죠? 이번 주에 꼭 원하는 거 나와야 되는데.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 노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말씀해 주시면. 지드래곤의 투배들 먼저 듣고 이따 마무리할 때 그 그래요. 노래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heck it out, how you do? What it do? Tick it tock and I move. Booty not to your duh. M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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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each beautiful. 살짝 kusoma chaka. Like it. 살짝 kumbo만 chunka. Listen to today. Get some more to get. Damn, is that good?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겐가민가 어딘가를 가래. 플러팅인가 블러핑인가. You got me. MBTI가 sexy type 내 섹시나해. GDB like that. MGM이 나사.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Come do something to me right now.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Too hot to touch, show me.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he chills running. I feel something,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he chills running. I feel something, still running. 여러분께서는 FM 90.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에도 특별한 선물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채팅창에 아마 댓글이 남겨주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는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얹어서 커피 2잔으로 이월시켜서 얹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을까. 묻고 더블로 가나요? 네, 묻고 더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음악 듣기 전에 이제 그 얘기했는데 문화도시 사업의 문화도시 이후라고 하는 게 영도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다녀오면서도 약간 좀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지원센터에서 고윤정 센터장하고 함께 했었던 굉장히 많은 크루들이 거기를 그 센터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재단으로 이제 새롭게 재단이 출범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단절되는 그러한 느낌들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 사업이 앞서 얘기했지만 문화활동가나 문화기획자들에게 연 단위로 30억 으로 해서 150억이 문화 관련한 사업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된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업이었죠. 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정말 자기 삶들을 다 갈아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익산도 어쩌면 그 이후라고 하는 또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성장한 젊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계속 좋은 활동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죠. 예.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고 이렇게 5년 동안 경험을 쌓았던 저희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거의 인원 변동이 없이 쭉 왔거든요. 그래요. 아우 정말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게. 예. 네. 저도 지금 바뀌지 않고 네, 계속 가셨고 각 도시의 문화도시 센터장들이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한 80% 이상은 계속 다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저 빼고는 아마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진짜로?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아마 제가 거의 지금 이렇게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근데 저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도시 활동가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학교에 직을 두고 있으니까 뭐 당신 한가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문화활동가들의 창의성과 창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정부가 완전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화활동가들이
자신의 불안하고 불안정한 지위를 정규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보장받고 싶어하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시험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도 그런 함정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트랙을 고민하고 있죠. 하나는 문화재단과의 조직적인 통합을 좀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 뭐 통합보다는 재단이 훨씬 크니까 재단이 흡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걸 좀 좋은 방향으로 흡수해서 그 문화도시의 경험과 사업의 방향들이 좀 이전될 수 있게끔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제 그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화동 쪽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인화동에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문화재청에서 구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 건물의 콘텐츠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문화활동가들이 이제는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맡아서 스스로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너무 좋은데요? 예,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맨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동네도 저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데려온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미 로컬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 있다 가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절박성과 투쟁심을 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올해 혹시 인화동 관련한 지금 프로젝트를 좀 하반기 정도는 지금 저희가 중요한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단독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여기 공동체 라디오 건물이 도시재생 건물 현장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익산도 도시재생으로 남겨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렇군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고 그래서 그 건물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건물에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4월 10일 날 저희가 개관식을 하고요. 이게 이전식을 하는 거죠. 이전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화동 지역에 지금 현재 4개의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간을 올해는 공고를 해서 제가 입주를 아이디어와 함께 입주를 받았습니다만 내년 올해 활동들을 보면서 좀 평가한 후에 잘 되는 건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문화도시의 활동가들이 이제는 내가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가져왔던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는 공간을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져라라고 저희 센터의 후배들과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계속 격려를 하고 있고 좀 속된 말로 바람을 막 덮고 있습니다. 네가 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별거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미 로컬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거 네가 해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를 하든지 아니면 카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드게임 카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익산의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러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입주가 다 안 됐고 하반기 정도면 인화동 지역에 몇 개의 중요한 게 사이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간 건물도 익산의 2층은 아주 소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약간 70석, 80석 정도의 규모의 소극장을 만들어서 익산에 밴드들이 와서 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놔서 익산 소극장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요즘 소극장이 다 망해가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있는데 익산역 앞에 하나 있었죠. 있었죠. 익산이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극장으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섭리금융조합도 지금 살아나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몇 개의 건물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인화동은 뭐 과거와 같은 그 상업의 중심지는 아니겠지만 좀 문화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역사 문화적인 활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공간을 갈 거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보고 조직적으로는 문화재단과의 어떤 흡수 통합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일부의 활동가들이 그쪽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스스로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오래 하고 내년 만들어 보자. 너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 남아야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좀 그런 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용기를 내야 되죠. 문화활동가들이 이제 정부 지원 받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 보호받으면서 활동하고 싶어라는 이렇게 보호의 욕구가 당연히 있고 그걸 제가 뭐 이렇게 탓할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립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문화활동가들이 이제는 스스로
스스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네, 저도 실제 문화의 집과 청소년 시설에서 거의 20년 정도 근무를 해서 4대 보험 받고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전 정도부터 제가 이제 따로 프리랜서로 학교 강의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회가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불안정한 부분 때문에 있긴 있지만 저는 충분하게 젊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의 이런 부분이 익산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익산이 또 할 일이 저 많을 것 같거든요. 전주보다 어쩌면 익산에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죠. 네. 네. 기회의 땅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진 풍파가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네. 좀 많은 문화 활동가들이 그런 분에 도전하는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쪽 계열의 친구들은요 그런 걸 좋아해요. 힘들고 막 부딪히고. 근데 제가 90년대에 문화전을 네.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 문화를 풀어나가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보니 문화재단이 행정의 종속이 심하고 네, 행정에 더 그리고 가깝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관료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문화도시 같은 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경계하고 해결하면서 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순환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고 다시 문화재단 들어가고 그런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유연성이 문화판에서 만들어져야 그래야 지역 문화가 건강하고 긴장감도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판이 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 걸 흔들 수 있는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은 몇 년 안 돼서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좀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은 도시에 더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아야죠. 그래서 네. 이 문화도시는 이름을 막 남겨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누가 남았냐. 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살아서 재단의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시 전체에서 모든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갔느냐.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동안 이렇게 홀대받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산업들이 어디선가 꽃이 피어가지고 그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문화도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그동안에 지금 한 4년, 5년 뭐 이렇게 됐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문화도시 하면서 소회 한 말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좀 짧게 보물찾기 축제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래요. 작년부터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의 역사를 근대사 쪽의 역사를 그래서 지금 익산 총서를 지금 문화도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4권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익산의 다양한 근대의 역사들을 정리해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끝날 때까지 한 20권 정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넘기죠. 일단 마무리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다음 시간에는 고창 문화도시 센터장님 모시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음악 들어드릴까요? 네. 아까 주문하셨던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말하는 대로. 이재석의 말하는 대로. 이번 주에 말하는 대로 되기를.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